이 모든 사단의 출발이 뭐였냐? 미국의 1월달 지표들 때문이지. 고용 지표가 3배가 나왔고, 그리고 CPI도 생각보다 높게, 그리고 PC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헤드라인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내려갈 줄 알았더니 어쨌든 전년 대비로만 내려갔지 전월 대비로는 거의 활강을 하는 듯한,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예상치가 잘 맞아오다가 다시 예상치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악재로서의 파워를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이 걱정인데, 자,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월달 미국의 지표들을 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지금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 심지어 부활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버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잠깐의 효과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건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추세로 간다면 연준은 빅수 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7, 8월 계속 올해 연말까지 심지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높은 금리를 견뎌야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면 연준이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요. 인플레가 왜 오냐? 라는 거예요. 인플레가 왜 오냐? 은근히 인플레 무시들도 많은데, 인플레는 이제 간단합니다. 돈 찍으면 오죠. 금리를 낮춘다고 오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플레라고 하면 중앙은행을 떠올리지 행정부를 떠올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왜 중앙은행 물가 안정돼 있지 정부가 안정이라고 돼 있지도 않고. 근데 역사를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예상치를 확 넘어가는 좀 충격적이고 대규모의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 따지고 보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70년대, 80년대 그때 인플레잖아요. 물론 그때 좀 잡으려고 하다가 번즈가 조금 이렇게 물가 좀 내려온다고 금리 인상을 좀 후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출발 자체가 중앙은행 때문이었냐? 라고 보기는 어렵죠. 1, 2차 대전 때 뿌린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뿌린 돈, 베트남 전쟁 때 뿌린 돈. 그러니까 돈을 찍으면 인플레가 오는데 중앙은행이 찍는 것보다 그냥 정부가 찍을 때 진짜 인플레가 온다는 거야. 왜? 왜겠습니까? 통화정책은 간접적이잖아. 금리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지 우리 주머니에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의 확실한 효과는 재정정책이 있다는 거고, 그 재정정책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전쟁이고, 근데 이번에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는 전쟁에 준하도록 돈을 직접 줬고, 심지어 군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정부한테 줬기 때문에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럼 그게 저금리 때문에 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저금리가 도와줬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1월달 거 봅시다. 1월달 지표가 좋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여하튼 경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에 미국하고 올해 1월에 미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표가 다르게 나왔어.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역시 나라가 돈을 찍어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도, 우리도 치면 우리도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를 주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에 맞춰서 올려줘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물가가 뒤지게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보조금도 뒤지게 같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득이 늘어난 게, 이게 여러 원인인데,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연금 이런 거 다 제끼고, 이전 소득하고, 그냥, 자기가 실제로 번 소득. 이전 소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된 거. 대표적인 게 뭐야? 보조금. 아니면, 세금 환급, 우리 연말정산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전달된 거죠. 나 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월급으로 100만 원 받은 거하고 소득공제로 100만 원 받은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좀 쓰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회보장 급여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 대비 9%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109만 원을 받는 거죠. 이게 물가 기여도가 8.7%가 올라서 거기 살짝 얹어서 이제 이게 9%가 올라간 건데, 이렇게 올려준 적이 오일 쇼크 이후로 처음이에요. 81년 이후로 4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왜? 4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겠죠. 사회보장 제도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소비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 쓴다는 얘기죠. 왜? 남지가 않으니까. 남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올려준 보조금이 전부 다 소비로 연결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터지는 거죠. 게다가 12월 달에 추워가지고 못 나갔던 사람들이 1월 달 되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조금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아이패드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한 게 아니라 다 외식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 레스토랑 이런 데서는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고용지표 터지고, 소비 판매 잘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서비스 위주로 돈을 쓰다 보니까 PCE, PCI가 전부 다 스티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뭐 미국이 너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바이든 막 들어와가지고 어메리칸 리스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때 쉽게 말해서 엄청 막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거기 21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한 4, 5년 하자고 했는데, 공화당이 그건 오바지라고 해가지고 딱 1년만 하기로 한 게 21년에 했었으니까, 이제 그게 끝나서, 그 21년, 그게 22년에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연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게, 이제 작년 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주정부에서 이제 또 소득공제를 따로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두 개잖아. 주세가 있고 연방세가 있잖아. 근데 연방에서 해주는 게 끝나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주에서 그거보다 더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연방이 내든 주에 내든 어쨌든 똑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었고, 그리고 뭐 우리도 1월 달에 세금이 적게 걷혀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더 합니다. 미국은 12월 대비 1월 달 세금이 7.9%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정부가 작정하고 깎아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약간 그냥 하루 벌어, 아니, 뭐, 어쨌든 그냥 보통의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준 보조금으로 막 하다가 이제 그건 초과저축이라는 건 예전 얘기 다 썼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한 번 커진 손이 잘 줄지도 않아가지고 점점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줄고 주식도 줄고 그냥 소득이 근데 소득은 계속되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뭔가 좀 꿍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보조금이 팡 튀고, 늘 받던 거지만 더 올라가고, 내려고 했던 세금을, 연방이 내려고 했던 세금을 이제 여기서 깎아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날씨도 풀렸잖아요. 아싸, 기분이다, 밖에 나가자가 돼서, 쉽게 말해서 소고기 사먹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건지, 이게 계속되면 모를까. 1, 2월 있었던 거 가지고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친인플레적 해석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지금 서민들은 쉽지 않다는 게 나와요. 늘 얘기 나왔던 게 뭡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이 높아지고 있다. 자, 미국은 우리 신용카드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12개월 무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지어 예전에 22개월 무이자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맥북을 샀는데 할부 끝나는데 군기간보다 더 길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할인보다 무이자로 많이 해줬었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이제
일단 뭐 몇 개월 무이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은 다 할부로 끊어놓고 그때 그러니까 미국은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부로 해놓고 이번 달에 얼마 낼래 물어봐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내고 없으면 또 뒤로 미룹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리볼빙이죠. 근데 리볼빙이 우리나라는 거의 막장들이 쓰는 거라서 20몇 % 이자를 받아요. 근데 미국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 할부 수수료 정도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늘 이제 시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청구서가 우리는 나라 들면 예를 들어 뭐 12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120만 못 갚으면 무조건 연체잖아요. 근데 미국은 네가 총 200만 원 썼는데 이번 달에 얼마 낼 거야?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나 200만 원 있으니까 이번 달 내고 치울게 하면 끝내는 것이고 나 50밖에 없으니까 150은 다음 달로 넘겨줘. 그때그때 이제 모든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도 그렇잖아요. 미국 병원비 청구서 보면 기절하는데 그거는 당신이 호구라면 이걸 다 내시오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걸 다 내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는 병원비가 나왔다면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 우리는 약간 엄형을 받아들인 느낌이에요. 청구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일단 무조건 이제 비드에스크의 개념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리볼빙이 늘어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리볼빙도 한계는 있을 거 아니야. 무한정 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연체도 발생을 하더라. 연체 높아지고 리볼빙이 높아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다는 것도 뉴스에 자주 나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게다가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니까 그냥 주에서 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이대로 망할 듯?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대부분의 주세를 내고 있던 납세자 40%는 더 이상 부유하지 않다. 돈이 없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힘든 사람들을 이제 주에서 때려 막았다. 라는 거죠. 근데 주도 뭐 중앙은행이 아니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언제까지 못하지. 지금은 이제 연방에서 하던 게 끝나니까 그 충격을 받을까봐 약간 연고를 발라준 거고 지금 지방정부도 쉽지 않아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 자체가 줄어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번에 뭐 가처분 소득이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1개월 만에 1.4%나 올랐다. 우와라고 하는데 이런 보조금 돌려받고 이전 소득이 있잖아요. 내가 번 게 아니라 근데 돌려받거나 보조를 받거나 했던 거를 빼면 0.1%밖에 안 돼. 차이가 14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4%온 것 중에서 1.3%는 일시적이라는 거지. 언제까지 주정부가 때려 막아줄 거냐. 연방도 안 해주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는 여름 되면 뭐 하겠어요? 공화당하고 싸워야지. 근데 지금 현금 살포를 하는 정책을 지금 공화당이 받아들여 줄까? 말도 안 되지.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인플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나라 공짜 돈으로 줘가지고 소비를 자극하고 그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짜 돈 주기 힘들다라는 거죠.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공화당은 이제 그 프리더 코커스 때문에 완전 매파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은 정부한테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정부한테 아무것도 내지 말자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티파티랑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미국의 그 자유주의 그거잖아요. 치안까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총 들고 그럼 치안도 알아서 하면 나라가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거지. 미국은 예전에 소득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득세가 위헌이란. 물론 근데 저는 좀 맞다고 봐요. 위헌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종부세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샀더니 또 내라는 거잖아. 이건 이중과세잖아요. 이거 헌법 소원 걸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명박 때는 이제 찢어놨죠. 그러니까 완전 위헌 때리긴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을 이제 뭐 이렇게 쪼개서 공동명의로 하면 2개로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좀 가긴 했는데 뭐 자유주의적 시각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 국가가 역할이 워낙 크니까 뭐, 아무리 리버럴한 판사라도 위헌 때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 그리고 세상에 한번 인플레를 겪고 나면 이제는 뭐 약간 지원해주자 뭐라고 하면 바로 그럼 인플레는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나라 돈으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놈의 물가는 왜 올랐는가를 이제 뜯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언제부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 됐는데 공통적인 느낌이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보고 욕하는데 중앙은행 때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라는 말하는 게 좀 있는데 그냥 딴 거 그 복잡한 논문 다 제끼고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노란색은 뭔지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 모호하다는 거고 이게 초록색은 이게 공급의 문제로 올랐다.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천연 에너지 가격, 오일 가격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 파란색이 요즘 말 많은 이제 후요죠. 요즘 후요가 많아진 건 맞아요. 공급도 조금 준 건 맞는데, 근데 가만 보면 대부분 최소 절반은 공급이다. 우리가 한 건 없다. 그리고 이 수요가 올라온 게 21년 4월 정도 가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을 때려 넣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제로금리 간 게 2020년 3, 4월이었잖아요. 그때 긴급회의 두 번 열어가지고 제로에 확 붙여버렸는데 그때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오히려 심지어 수요는 아예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뭐 물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올라오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수요라는 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 저금리 때문에 중앙은행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강하니까 더 금리를 뭐 5%, 6% 가야 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마음은 알겠으나 원래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좀 애매하게 하는데 3%를 넘어가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때문에 온 적이 없다니까요. 다 오일 쇼크 같은 공급 충격 아니면 수요는 저금리도 저금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돈 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다 화폐를 신용화폐잖아요. 그 화폐의 신용이 박살났을 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나 짐바브웨 같이 그 누구도 이 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화폐 타락이 일어났든지 그거는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돈 가치가 없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더라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정부가 돈을 뿌린 거예요. 중앙은행이 뭐 제로금리를 뭐 금리를 낮춰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쟁 때문에 돈을 많이 썼던 아니면 표 때문에 돈을 많이 썼던 포퓰리즘이 됐던 어떻게든 정부가 돈을 풀면 사람들한테 직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즉시 인플레가 자극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인플레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너무 올려봐야 이제 통화 정책만큼은 인플레이션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말했더니 댓글에서 약간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물가가 이런데 무슨 또 인하를 생각하냐? 아무리 주식하는 놈이라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금리 좋아하니까. 뭐 그건 그런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로금리가 코로나 때 처음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는 2008년부터 했어요. 정확히 2009년부터 했겠지. 2009년부터 했지. 근데 그때는 왜 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오르냐. 그러니까 그게 뭐 축적됐다가 터지는데 13년 걸렸으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면 무슨 전망이라도 할 수 있겠지. 13년 안에 뭐 비트코인 1억 찍는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놓고 언젠가 한 번은 찍지 않겠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거지 사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을 만든다는데 이거는 뭐 이게 시계가 계속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이게 빠져있는 경우 아니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면 중앙은행이 그러면 물가를 왜 신경 쓰냐가 되겠지만, 사실상 신경을 쓰지만 중앙은행이 물가에 있어서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물가를 자극하는 것보다 경기를 죽이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